여러분, 제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우리도 조금만 다르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이 영상은 우리 나이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다면 꼭 들려주세요. 30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던 제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저씨 참 똑똑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처음 만난 젊은 강사가 저에게 던진 한마디가 있었죠. 어르신, 하시는 말씀마다 참 지혜로우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제 자신을 그저 평범한, 어쩌면 조금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몇 가지 말하기 습관이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 손자가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내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었죠. 그러자 손자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왜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귀 기울여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라고 말한 것뿐인데 손자는 나중에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니까 답이 보여요. 라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말수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우리 나이대가 가장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발견한 몇 가지 비밀스러운 말하기 방법을 더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할 때마다 제 생각을 먼저 말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도 않고 내가 너희 나이일 때는 말이야. 라며 훈계부터 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특별한 말하기 방법들 덕분에 자녀들도 손주들도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같은 평범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말 한마디로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경청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말이죠. 며칠 전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처럼 탁구를 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며느리랑 영 대화가 안 통해서.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여쭤봤죠. 그러자 할머니는 마치 댐이 무너지듯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이라곤 가끔 그랬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조언도 하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났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건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우리 나이가 되면 대화가 일방통행이 되기 쉽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들을 것인가입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왜?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3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요즘 학교 가기 싫어요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왜?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왜? 그런 일이 생긴 배경은 뭘까? 세 번째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궁금한데. 같은 질문들이요. 특히 효과적인 것은 그랬구나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비판도, 조언도,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랬구나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군요. 요즘 당신이 달라졌어요.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4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이제야 이런 말을 들으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은 말을 더 적게 하면서도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답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질문을 던지고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죠.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왠지 불안해서 얼른 내 얘기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방이 생각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서는 제가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달라진 건 딱 하나, 그저 듣는 방법을 바꾼 것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짧게 말하기입니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이죠.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덜 똑똑해 보인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손자와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스마트폰 뱅킹이 어려워서 손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은 은행에 가도 다 기계로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이야, 내가 한번 도와주면 좋겠는데. 사실 나도 젊었을 땐 이런 거 잘했는데 요즘은 자꾸 바뀌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말했죠. 은행 통장 만드는 법 좀 알려줄래? 놀랍게도 이 짧은 한마디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손자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오히려 제게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더군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할 때 1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13년에 처음 허리가 아팠는데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 의사 선생님도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말을 길게 하면 똑똑해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였던 겁니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를 설명하는데 열을 덧붙인다는 겁니다. 어제 먹은 점심 얘기하다가 30년 전 제주도 여행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핵심 단어 3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한테 반찬을 부탁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찬 마이너스 김치 마이너스 이번 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 주에 김치 좀 담가줄 수 있니? 예전처럼 아니, 내가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말이야.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말이지. 하는 식의 긴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은 말씀하시는 게 참 깔끔하셔서 좋아요. 사실 제가 한 일이라곤 불필요한 말을 줄인 것뿐인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이게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잖아요. 긴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인내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짧게 핵심만 말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시아버님은 말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진짜 멋있게 말씀하셔. 제가 언제 이런 평가를 받아봤겠습니까? 그저 말을 짧게 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옛날 이야기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서 짧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똑똑해 보이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젊은 세대와의 대화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대화가 안 통한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방법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죠. 얼마 전 손녀가 할아버지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혀를 찼을 겁니다.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직업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그러자 손녀는 자기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더군요. 요리 채널을 만들어서 건강한 식습관을 전파하고 싶다나요? 제가 놀란 건 손녀의 생각이 아니라 제 질문 하나로 이렇게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묻는 거죠. 특히 효과적인 건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자한테 NFT가 뭔지 물어봤더니 1시간 동안이나 열심히 설명해 주더군요. 실수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면 젊은이들의 귀가 닫힙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좀 알려줄래? 며느리와의 대화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요즘 애들을 너무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이제는 요즘은 육아가 많이 달라졌나 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오히려 육아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틀림과 다름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대화법을 크게 세 가지로 바꿨습니다. 첫째, 왜 그런 걸 하니? 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묻습니다. 둘째, 그건 안 돼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묻습니다. 셋째, 내가 너희 나이일 때는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어때? 라고 묻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오히려 제 경험을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하면 귀를 닫던 아이들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더군요.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관심을 보입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왔어? 가 아니라 공부하면서 어떤 게 제일 재미있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성적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손주들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합니다. 결국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젊어지는 것 같더군요. 네 번째 비밀은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똑똑해 보이는 건 오히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복지관에서 탁구 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조용히 있다가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처음엔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됐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툴 때도 그 친구는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요? 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리죠. 저도 이제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논쟁이 벌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며느리가 이사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였죠. 예전 같았으면 이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며 끼어들었을 텐데 이번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둘이 알아서 해결하더군요.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중간에서 조용히 계셔주신 게 오히려 저희한테 도움이 됐어요. 말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 하루에 3번은 글쎄요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답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제 의견을 더 존중해 주더군요. 둘째, 칭찬할 때는 아주 짧게 합니다. 정말 잘했네요.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긴 설명을 덧붙이면 오히려 칭찬의 효과가 떨어지더군요. 셋째, 조언을 할 때는 한 번만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믿는 거죠. 특히 효과적인 건 생각하는 표정입니다. 누군가 제 의견을 물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 대답을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침묵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제일 귀중합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니 말할 때도 더 진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화 중에 빈틈이 생기면 꼭 내가 채워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빈틈이 오히려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르신은 말씀을 안 하실 때도 뭔가 깊이가 느껴져요.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된 것뿐인데 말이죠. 이제는 가족들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봐요, 우리. 하며 손주들도 조용히 듣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말하기의 비밀은 말하지 않는 용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에 답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꼭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가 되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비밀은 바로 긍정의 말하기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자꾸 부정적인 말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면서 시작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을 나누어 볼까요? 저는 언제나 그래도라는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는 게 걱정된다고 할 때도 그래도 내가 일하면서 육아를 하니 대단하다. 고 말했더니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손자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할 때도 그래도 내가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스스로 그럼 주말에만 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긍정의 말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구나.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한마디가 하루의 활력이 됩니다. 복지관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불평을 시작하면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금방 바뀌더군요. 특히 효과적인 건 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입니다. 비가 와서 다행이다. 마당 화초들이 좋아하겠다. 추워서 다행이다. 이럴 때 집에서 가족과 있으면 좋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군요. 당신이 긍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사실 달라진 건 말뿐인데 그게 우리 가정의 분위기까지 바꾼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똑똑해 보이는 건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말하기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특히 나는 이런 말 한마디로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다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들려주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더 똑똑하게 말하는 법을,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로 채워지시기를 빕니다.